네, 오늘 서독제 상영을 맞아서 힘을 낼 시간 팀이 총출동해 주셨는데요. 먼저 영화 연출하신 양궁성 감독님부터 서독제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 감독한 양궁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화요일에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정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에서 수민 역을 연기한 최성은이고요.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영화관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얘기 잘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세 배우님.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에서 소윤 역할 맡았던 강채윤입니다. 같이 여기 있어서 좋습니다. 네, 하선 배우님.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에서 사랑 역을 맡은 하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 나누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석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힘을 낼 시간에서 태희 역할을 맡은 배우 현우석입니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람하신 힘을 낼 시간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어서 무려 3관왕을 수상을 하고 또 여름에 정동진 국민영화제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킨 뒤 서울에 입성하여 겨울에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재작년 겨울이었나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10개월의 미래 이후에 또 양궁성 감독이 겨울에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장편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저도 정동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관람했는데 좀 걱정을 했거든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서 두 번째 좀 덜 좋으면 어떡하나. 근데 영화가 참 좋네요. 계속 좋은 영화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두 번째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못 봤던 아주 섬세하게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꾸려놓았던 장치들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봉을 얼마 안 남기고 있으니까는 개봉 때 또 관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시상식 때 같이 있었는데 남순 감독님이랑 무려 3번이나 수성 배우님이 올해 배우상까지 받으셨는데 시상식 자리가 없으셔가지고 배우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팔에다 이렇게 5만 가지 다 들고서 시상대에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개봉 앞두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날짜를 보니까 딱 2년 전 지금 영화를 찍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영화 마무리할 정도 타이밍 촬영이었던 것 같고 그 2년 동안 사실 시작할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떤 영화가 될지 모르는 채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원래는 우리 팀이 만드는 우리들의 어떤 영화를 만들자, 우리를 위한 영화를 만들자고 시작한 영화가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영화가 된 것 같았고 그동안 사실 마음 아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서 개봉을 앞둔 이 상황에서는 너무도 다행스럽게 여러분이 저희 영화를 저희의 의도를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좀 무섭지가 않아요. 이제는 저는 개봉하는 게 좀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오해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원치 않았던 어떤 결과가 생길까봐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무섭지가 않네요. 되게 긴 소감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다행이네요. 무서울까봐 걱정했는데 두 번째 작품 개봉할 때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훈 배우님도 늦었지만 그 현장에 안 계셨으니까 올해 배우상 수상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여행 영화인 동시에 로드무비인 동시에 청춘 영화고 또 성장 영화고 근데 크레딧 꼼꼼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작품은 또 인권 영화 프로젝트로 시작한 작품이기도 해요.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맥이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작품들이 국가인권위 프로젝트로 제작이 되었었는데 이게 벌써 20년이 넘은 프로젝트이기도 하거든요. 드디어 이제 인권위 프로젝트에서 아이돌 산업을 다루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측면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민이라는 역할이 너무 어려운 역할이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전사들도 많고 그리고 순간순간에 표현해야 되는 감정들도 많은데 또 남궁선 감독님의 페르소나로서 이 작품 성훈 배우님께 어떤 작품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힘을 낼 시간 일단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작업할 때는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거를 저도 전주영화제 때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보고 정말 내가 이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는 마음이 정말 처음 제가 작업한 걸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의 거를 보면 제 연기에 대한 아쉬운 것들밖에 사실 안 보여서 작품 전체를 보기가 좀 힘든데 저는 이 힘을 낼 시간은 좀 마음이 좀 충만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영화관에서 딱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그랬던 경험을 해주었던 작품이고 찍으면서는 사실 감독님이랑 이제 두 번째로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10개월의 미래 때랑은 다르게 내가 감독님한테 어떤 부분에서 되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배우 개인 저라는 배우 개인적으로도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 시도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믿음이 쌓여 있는 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채윤 배우님 덕에 저희가 좀 그래도 영화 보면서 마음껏 웃을 수가 있었는데 남궁선 감독님과 또 다른 배우님과의 호흡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웃으셨다니 우선 다행이고 감사하고요. 그 캐릭터가 거부감으로 안 느껴졌으니까 웃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천만다행이고 감독님과 배우 세 분들과의 호흡에 있어서 저는 조금 제주도에서 촬영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장편에서 이렇게 좀 길게 나오는 여러 장면이 나오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되게 감사했고 그 시간들 자체가 진짜 이 몸으로 감사한 시간이 말이 이상한데 몸으로 느껴지는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촬영할 때에 그 숙소를 같이 한 방, 옆에 방, 옆에 방, 옆에 방 이렇게 썼었거든요. 순서가 이건 아니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그때 촬영 이외의 시간들에서도 되게 힘이 나는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감독님과의 경우에서는 어쨌든 장면들이 전혀 억압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글을 읽으면서도 했었는데 찍을 때는 정말 더 자유로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고 실제로 영화관에서 힘을 낼 시간 봤을 때도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소윤이라는 역할이 팬의 마음이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소윤이의 입장에서 이 작품도 또 많이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소연 배우님의 사랑이가 고요하게 잠만 자고 잘 일어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관객분들 많을 테고 그리고 대사 양은 적지만 정말 인상적인 표정들을 영화에서 많이 선보여 주셨는데 소윤 배우님은 또 이 작품이 소중하지만 또 힘들었던 작품일 것 같긴 하거든요. 떠올려 보면 어떠세요? 저한테는 힘들었던 작품은 전혀 아니었고요. 너무나도 소중한 작품이고요. 제가 영화 첫 작품으로 이제 관객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될 수 있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힘을 낼 시간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찾아와준 작품이에요. 물론 오디션을 봤지만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읽어보면서도 너무나도 이 작품에 함께 참여하고 싶었고 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뻤는데 촬영하는 동안에도 감독님의 촬영 스타일이 굉장히 배우를 자유롭게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한테 처음 이제 영화를 경험하는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또 저와 함께하는 이제 서은 언니와 우석이와 채윤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이가 말 길게 하고 이러니까 참 좋네요. 마음도 놓이고. 네. 홍석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이 힘을 내 시간과 함께했던 시간들. 우선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태희의 마음을 너무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 친구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그것이 가장 궁금했고 시나리오가 너무 탄탄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태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감독님이 정말 많이 믿어주셨고 앞서 얘기했듯이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많이 얘기해 주셔갖고 그냥 힘을 많이 빼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정말 태희처럼 가끔은 명상도 하고 하늘도 보고 산책도 하면서 즐겁게 촬영했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작품 처음에 그 남우성 감독님이 들어간다고 하실 때 제목 가지고 많이 놀렸었거든요. 약간 제목이 힘을 낼 시간이라고 해서 아이키커 같은 거야 막 이러면서 놀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영화가 딱 끝날 때 나레이션으로 참 좋은 여행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았던 관객분들도 속으로 참 좋은 영화였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현수 대표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떻게 인권위 프로젝트에서 아이돌 산업을 다룰 생각하셨을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선은 그냥 인권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제가 좀 성장기 인물들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젊은이들이 겪는 이 젊은이들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취재를 하는데 너무 다들 젊은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쳐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굉장히 아이돌 연습생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아이돌 연습생 출신도 정말 많고 종사자도 정말 많아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감정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게 분명히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는 어떤 보편적인 감정을 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소재를 해볼까?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취재를 시작한 경우입니다. 이게 진짜 누군가의 팬클럽이었던 분들은 막 마음이 저리고 막 저미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두 번 보니까는 저는 그 수민이가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귤밭 가서 실장님 하는 순간에 덜컥하더라고요.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부를 수 있는 어른의 직함이라는 게 실장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게 딱 이해가 되면서 정말 감독님이 진짜 수많은 취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 가까이에 가려고 노력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유일하게 영화에 오게티가 하나 있어요. 두 번 봐도 정말 천이무봉의 솜씨인데 어떻게 시크릿 러버 노래가 뜰 수 있었을까? 왜냐면 엔딩 크레딧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페이보릿은 다른 분이 가사를 쓰셨거든요. 근데 시크릿 러버의 작사가가 여기 계십니다. 남우성 감독님 그 해명 좀 해주시죠. 시크릿 러버의 탄생에 대해서. 해명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어쨌든 인기는 있었지만 이 멤버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곡이다 라는 설정을 했고 좀 어떤 특정 시기에 유행하던 섹시 컨셉의 아마 그런 노래를 상정하고 이제 굉장히 제너럴하고 굉장히 뭐랄까 곰곰이 생각하면 불쾌할 수 있는 가사가 담긴 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이제 음악 감독이 모임표에게 의뢰를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좋은 곡이 나오고 뭐 계속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내가 그냥 만들어야겠어 이러고 이제 제가 그냥 불렀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고요. 직접 보셨어요? 가이드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네, 연출부 회의를 하다가 다 나가 있으라고 하고 컴퓨터에서 가사를 쓰고 가이드를 불러서 녹음을 한 다음에 들려주었고요. 그거를 안무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다들 조용해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 뭐 개봉하면 뭐 10만 돌파 같은 거 하면 공개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공개할 음원이 없습니다. 아, 음원이 없으면 뭐 기억하실 테니까 나중에 라이브로라도 한번 관객분들한테 선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뭐 얼마나 그랬죠? 10만 명이요. 10만 명 오면 바로 해드리죠. 바로 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랩 파트까지 있습니다. 갑자기 수요가 있을지가 궁금해지긴 하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우님께 공통으로 한 가지 여쭙고 관객분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현우석 배우님부터 이 영화 속에서 본인이 가장 지금 오늘 생각나는 아끼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보고 아끼는 순간은 귤 따는 장면이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귤 따는 장면이 많이 가서 정말 기절할 때까지 일을 하고 수학여행이라는 곳에 와서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뭔가 이런 깊은 곳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하는 것이 정말 공감이 많이 가서 조금은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때 먹었던 귤이 맛있어서 다시 한번 상기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태희는 파이브가 차일드에서 예능 담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 혹시 그 파이브가 차일드의 서사를 만들면서 저 팀에는 노래가 없었나요? 해명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영화에서 굉장히 처음에 구상할 때 다루고 싶었던 거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이러고 있는 건데 그것을 저는 사실 쉽게 어떤 그냥 아이돌 출신 배우로 캐스팅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디테일이 너무나 강렬해서 아마 어떤 거기서 나오는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취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만큼은 하면 안 되는 캐스팅이더라고요. 그냥 지금 연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경험이고 또 외부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외부에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궁금해할 사람들 이런 것까지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여서 그때 시나리오에서 그 설정들을 다 뺐어요. 그러면서 이제 태희도 노래를 못하는 아이로 설정을 바꿨고요. 그런 쪽 고민들을 다 뺐어요. 그래서 파이브 제가 이제 정말 좀 아쉬운 게 이제 파이브 갓차일드에 좋은 보컬리스트가 있었는가를 좀 확답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석이는 이제 예능 외모 담당인 걸로, 태희는 외모 담당인 걸로. 네, 그 외모와 예능 같이 담당하는 멤버였을 거라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하소연 배우님은 어떤 장면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세 친구가 올고지 이 수학여행을 즐기는 모습들이 가장 제가 아끼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에는 너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돈도 벌어야 되고 은퇴를 했지만 계속 그거에 얽매이면서 지내온 모습들이 있었다면 정말 그 장면 이제 힘을 낼 시간이야라고 한 이후로 그게 이제 반전이 되는데 그 뒷부분에서 이 세 친구가 올고지 이 수학여행을 즐길 때는 제가 정말 수학여행을 즐기는 것처럼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었어요. 그때 그 장면이 시나리오상에는 이제 상황만 주어져 있고 대사 같은 거는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 라이브함이 잘 담기지 않았을까? 또 이 행복감이 더 배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태우 배우님은 어떤 장면을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개인데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앵무새 얘기하고 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앵무새 얘기하고 나가지고 이제 가야 될 때 되지 않았어? 했을 때 이제 갔다가 사과를 해야겠다. 이거는 사과해야 해. 그리고 언니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라는 걸 말해줘야 해라고
그걸 말하러 가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좋고, 왜냐면은 사과는 모르겠고 진심을 말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당당하게 말하러 가고 또 들어주는 그 고마워 그렇게 쳐다봐줘서 이렇게 쳐다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힘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집 뭐 할까 하는 그 뒤에 소윤이가 저 갑니다 하고 또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쿨해서 멋있고, 그리고 또 정말 이제 진짜 인간으로서 필요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새 아이들이. 그게 좋아요. 그냥 이걸 해서 어떻게 해야지 예쁨 받지? 이거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 이렇게 될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 이제 뭐 할까? 라고 정말 우리의 건강과 그것을 묻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저들의 그 장면이 되게 좋아요. 그때 뭐 그 언니가 뭐 약간 뭐 인상 쓰면서 손을 이렇게 올렸나? 잘 기억이 안 나. 미안해. 내가 오늘 못 봐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 둘이 나오는 샷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였죠? 이제 여러분은 보셨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은데 되게 그 느낌이 너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렇게 두 개를 꼽게 됐습니다. 네. 아마 소윤이가 진짜 안전하다고 느꼈으니까 그렇게 다시 또 시킹러버를 불러도 됐겠죠. 그렇죠? 네.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최성 배우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조금씩 그 제가 이렇게 훅 마음에 와닿는 지점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이제 수민이의 나레이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라가 했던 말 중에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것이 좀 저한테 훅 더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번에는 좀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제가 그걸 들었다면, 오늘이란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나에 제가 좀 이렇게 꽂혔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긴 한데, 그냥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봤었을 당시에 제 고민과 좀 많이 맞닿아 있어서 그 말이 좀 이렇게 저한테 딱 들렸던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어느 시기에 제가 이 영화를 다시 꺼내봐도 이렇게 좀 갑자기 내가 훅 이 영화에 좀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포인트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겠지? 라는 기대감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그렇게 아직 많이 보지 않았는데도 매번 다른 곳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니까. 네, 그래서 하나를 꼽자면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 대사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최성원 배우님 음성이 너무 좋은데 영화 속에서도 나레이션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느낌인데, 리더인 동시에 메인 보컬이자 서브 댄서이자 이게 돼요, 감독님? 이것도 해명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남우성 감독님. 죄송합니다. 제가 머글이라서 극적 허용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니요, 그 덕에 저 러브앤리즈 멤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가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네, 고생을 많이 했고 책임지고 있는 것도 많았다. 수민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질문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관객분들 질문이랑 소감을 바로 이어서 드릴 텐데요.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선착순 세 분께는 협찬사인 생각과자와 빈스로드의 과자 또는 원두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부산에서 올라오신 남우성 감독님이 관객분들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엄청 일찍 드셨는데요. 네, 제일 앞줄에 계신 분에게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저 감독님한테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아이돌 이제 그 멤버들 과거를 이제 직접 플래시백해서 보이지 않고 인물들 대사나 나레이션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연출하신 의도가 궁금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나레이션에서 이제 아이돌 새 인물 중에서 이제 그 사랑이라는 인물을 제외하고 수민이랑 이제 태희의 나레이션만 이제 이제 독백만 나오던데 그렇게 연출하신 의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이지. 플래시백. 저는 철저히 현재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취재를 하면서 시작된 이야기다 보니까 내가 본 모습도 현재의 모습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현재 그들의 모습일 뿐이지 그 삶을 제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를 직접적으로 다시 꺼내서 보여주는 것이 이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지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난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스타일의 연출은 하지 말자.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뭐 정말 구체성 있게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장면들은 만들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철저하게 그냥 현재의 모습만 담기로 결심을 했었고요. 나레이션의 경우는 이 형식 역시도 이 캐릭터들은 말을 못한 게 항상 문제였고 말을 하지 않는 게 배어있는 인물들이어서 이 인물들을 제대로 그려주려면 그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 과연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그럴 거면 차라리 목소리를 부여를 해주자. 그리고 그게 모두에게 주자. 1대1대1로. 어떤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나중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랑이라는 인물이 마지막 그 말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하는 어떤 그 의외성 같은 것이 이 영화에서 되게 큰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이 사랑이의 나레이션이 있었을 때 힘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형식적 완벽주의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 영화의 주제를 잘 표현을 하자. 특히 이 인물을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걱정되는 이 인물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두 번째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사랑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던 게 옷을 매일 갈아입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옷을 바꿔서 착장을 바꾸는 사람은 걱정할 게 별로 없는데 오히려 수민이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일하러 가서 걱정이 되지 사랑이는 저렇게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안 돼서 좋았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저 뒤쪽에 서 계신 분이 계신데 네. 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 저도 약간 잘 안 된 아이돌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 소유리처럼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약간 상처 준 거 아닐까 약간 되돌아보게 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건 그 카니발 뒤편에 악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삽 2개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최은 배우님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소윤이를 세미라커라고 저 스스로 생각했어가지고 그녀는 락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삽은 그냥 흙과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두었어요. 그게 그냥 그 아이는 그런 아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설정이 있었을까요, 감독님? 아니 전혀 없고 완벽한 이 친구가 제주에 와서 지금 당근 같은 것도 텃밭에서 키우고 앵무새도 키웠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어떤 어렸을 때는 이제 아이돌곡도 듣고 했지만 자기만의 어떤 음악 세계가 있는 친구라고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펼치기에는 영화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제 잘 실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복선이다. 이건 뭔가 일어난다. 그게 저 삽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영화 안에는 없지만 이제 소윤이 밴드를 아마 만들 것이고 그 삽으로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진짜 예상 외의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수록곡을 외우고 춤까지 따는데 러비지가 아니잖아요. 되게 드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삽으로 하는 그런 살인마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손을 들어주시면 저쪽에서도 저쪽 끝에 하얀 옷 입으신 관객분께 한번 드릴게요. 네, 조금만 들고 계셔 주시겠어요? 네, 손을. 네, 맞습니다. 본인. 네.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
저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은 생각 없이 약간 공부만 하고 시키는 대로 자라오고 그래서 자라버린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점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감명 깊게 잘 봤고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윤님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아까 배우님께서 자기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관객분들이 웃어주셔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웃기도 했지만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배우 3명이 여행에 와서 계속 기피하고 있는 주제고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맺혀있는 주제를 계속 꺼내고 시크릿러브도 계속 노래를 부르고 앵무새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조마조마해서 눈치 없이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쩌면 사랑 역을 맡으신 분이 갑자기 전환점이 되면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소윤님을 어떤 역할로 넣었는지 이 영화에서 소윤님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여쭙고 싶고 우리 그 시간 관계상 질문 한 가지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독님께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 소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현대사회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아이돌과 아이돌 팬의 관계이기도 한 게 선을 철저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선 이상은 이제 궁금해도 물어보지 않고 왜냐하면 상대에게 폐가 될 수 있으니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딱 지켜지는 선들이 있는데 그 소윤이라는 인물은 이제 본인이 눈치가 없어서 그 선을 막 넘어가지만 저는 그게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벽을 무너뜨리고 뭔가가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처도 받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더 몰랐던 것을 소윤이라는 인물도 알게 됐다고 저는 느꼈고 저희 세 인물도 경계심이 너무 높은 친구들인데 이 소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를 해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실수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윤이 정도 눈치 없는 친구가 있어야지 그게 한번 깨질 것 같았어요. 민배 캐릭터가 맞습니다. 근데 약간 완충 장치를 먼저 해놓으신 게 이미 세 친구는 귤 실장님 통해서 마음이 조금 열려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분을 못 만났으면은 아마 소윤이랑 관계도 그것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다른 관객분 제일 앞줄에 계신 분한테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한 가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끝날 때 나레이션처럼 좋은 여행이었다, 즐거운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그냥 정말 그 영화 러닝타임 내내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는 뭔가 그 힘듦을 어느 정도 몸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아프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수민이는 결국 억누르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계속 본인 안에 억누르고 그 힘듦을 사랑이 케어하는 걸로만 보여지고 뭐 마지막에 나레이션으로는 표출하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이나 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런 표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은 배우님께서는 수민이가 어떤 것에서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어떤 것에서 그런 힘듦을 겪었고 마지막에 표현을 해서 해결을 했는지 그런 수민이에 대한 감정이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수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캐릭터에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의 키워드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수민이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친구고 그리고 또 이 그룹의 리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더로서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것들 그리고 각자의 의견이 달라도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끌고 가야만 하는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한 멤버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이 두 가지가 키워드 그 수민이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때 그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수민이한테 가장 큰 어떤 거는 아무래도 죄책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좀 이 짧은 수학 여행을 통해서
그 애도를 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물론 여기서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가겠지만 그 서울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 수민이가 갑자기 뭐 그 마음이 완벽하게 이렇게 회복이 되진 않겠죠. 하지만 이 옆에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뭐 소윤이, 사랑이, 태희, 이렇게 이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한번 다시 또 힘을 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여행이 아니었을까, 수민이한테. 네, 그래서 수민이는 앞으로 영화 이후에 본인이 좀 회복되고 본인이 좀 더 본인 자신을 찾아가는 날들을 분명히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 속 안에서는 그 어떤 시작점까지만 보였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수민이가 또 잘 본인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좀 잘 들여다보는 어떤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공항에서 뭐 해물라면 같은 거 진짜 우적우적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건 태희예요. 빚은 없잖아요, 둘은. 현호석 배우님, 우리 태희 서울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카드빚이랑 인연이랑 이런 거 등등등. 제가 생각하는 태희의 이 정도 멘탈이면, 이 정도 명상이면 태희는 너무나도 잘 갚아가고 있지 않을까. 다른 좋아하는 일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훌륭한 멘탈의 K라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계실까요? 이쪽에 가운데 모자 쓰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영화 중에서 사랑이가 계속 초반이랑 중반부까지는 약간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자신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것으로 보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좀 진정이 되면서 그 음악을 듣지 않게 되는 걸로 좀 봤는데, 혹시 그 음악의 약간 역할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사랑이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여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는 음악을 듣는 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뒷부분에 힘을 낼 시간이라고 말하게 된 계기부터는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아요. 이제는 음악에 의지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음악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었습니다. 되게 기억에 나는 게 귤 딸 때 수민이가 사랑해 한번 부르잖아요. 이어폰 끼고 있는데도. 근데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둘의 관계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서독제 준비 시간이 긴 편이 아니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개봉을 또 앞두고 있고, 개봉하면 또 관객분들 만날 시간들이 많을 테니까는 오늘 못 나눈 이야기를, 못다한 질문들은 또 개봉 때 우리가 힘을 보태줄 시간이 왔습니다. 관객분들. 네. 유료 관객이 되어서 또 많은 힘을 주시면 이 팀, 그러니까 남우석 감독님까지 멀리서 보면 되게 한 그룹 같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네. 그래서 이 분들이 또 다 같이 뭐 공연을 할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때 뭐 여러분들이 많은 관객수를 만들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뭐 한번 어떻게 알아서 애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늘 참석하신 힘을 내시간 팀의 끝인사 현우석 배우부터 청해서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지무이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시는 경우를 너무 감동적이고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집에 가시는 길 안전하게 잘 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 12월 18일 날 개봉합니다. 그때 오늘 좋게 보셨다면 M차 관람 부탁드리고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를 보시고 따뜻한 위로를 많이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안전기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한 질문을 다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을 같이 하면서 어땠느냐라는 거에 대한 답이 다시
정의가 돼가지고 제가 같이 함께하는 이 아이돌들을 어떻게 더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쉬러 온 게 보이고 너무 불안해 보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더 눈치 없게 비춰질 수도 있겠어요. 그냥 직진성 강한 소윤이었던 것 같고, 저도 12월 18일에 이걸 개봉하게 된다니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좋은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한 공간에 같이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힘을 낼 시간이 정말 소중한 영화로 남아있고, 되게, 언제든지 내가 이 삶에서, 제 삶에서 이 영화를 언제든지 꺼내어 볼 수 있겠구나, 내가 힘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이 영화가 보시는 관객분들에게도 꼭 그렇게 잘 다가가길 바라고요. 정말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네 인물들처럼 힘들 때는 얘도 있고 쟤도 있지 하면서 주변을 조금만 더 둘러보시면 좀 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 멤버들이 다 와가지고 저희 영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들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감독으로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좀 무섭기도 해요. 제가 너무 많은 책임을 져버린 게 아닌가. 아까 시작할 때 이제 안 무섭다면서요. 그 무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힘을 내서 이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힘을 내주셔서 저희 극장에도 찾아와 주시고, 진짜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SNS에 글 좀 써주세요. 좋은 영화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부탁 하나 한다고 하셔서 소독제 예산삭감 이슈 이런 거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자기 영화 위해서 글 써달라 이거였어요? 그것도 써주셔야 됩니다. 네. 소독제가 없으면 사실은 한국 영화계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진심입니다. 어디서 지금 새로운 작품들,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을 하겠어요. 다 소독제에서 나오는 거고, 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거는 좀 힘을 보태주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그래서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SNS도 부탁드립니다. 네, 남우석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정말로 연말에 너무너무 잘 어울린 영화가 힘을 낼 시간이니까는 이거 보시고 연말에 뭐 이제 가요대 축제도 보시고 뭐 제주도 여행 계획도 세우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소중하게 간직해주면 좋겠고요. 나가실 때 관객상 투표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개인분들 같은 포장하실